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현대건설의 야심찬 프로젝트 75MHz 진행을 맡은 저는 정프로 정영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원자력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실 현대건설의 몇몇 분들 좀 모셔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저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길게 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기획실장 안찬호입니다. 50년께 쌓아온 현대건설 원자력 DNA를 이어받아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장 안계연입니다. 저는 주택 분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현대건설 경영기획실장 성환상입니다. 저는 회사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그 전략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핵심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보통 이제 그쵸, 회사에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네. 보통 이제 이 회장님 뭐 이렇게 막내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저 흑수저입니다. 성이면 아니네, 그죠? 네. 그보다도 더 궁금한 거는 두 분은 도대체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일단 주택 쪽에 오늘 얘기가 없어요. 주택 쪽의 얘기는 없고요. 네. 네, 일단 분위기몰이. 분위기몰이. 우리 실장님 뭐 감시해요, 뭐예요?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 제가 백업하려고 하는 것이죠. 방향, 네. 정책, 그런 것도 기획실이 해야죠. 자, 하여튼 안찬호 실장님, 안계연 실장님, 성완상 실장님 세 분과 함께 원자력 이야기를 여러분과 아마 재밌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뭐 대체로 많이들 들어보시고 뭐 어떻게 하는지 뭐 개념적으로는 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실장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나을까요? 맞습니다. 네. 원자력은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물질이 원자 핵이 분열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막대한 생성된 열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원자력을 예를 들어 쪼개요. 맞나? 쪼개는 게? 분열된다. 분열을 시킨다. 네. 그러면 열이 난다. 그 열 나는 걸 어떻게 이제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주전자에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고 그 물이 끓는 전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을 돌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력이죠. 근데 그 원자력이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위험하다고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뭐 예를 들어 자동차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알아서 자기가 이제 자동으로 차선 이탈도 방지하고 저희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없이도 안전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자동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지금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저희 뭐 SMR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첨단 기술들이 안전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매우 낮다라기보다는 거의 없다. 네. 예기치 못한 뭐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또 다시 추가적으로 안전 시설을 더 강화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전은 뭐 강조해도 뭐 지나치진 않으니까 뭐 사람들의 걱정이나 이런 걸 좀 다독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하는 게 그 원전 폐기물 있잖아요. 그것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지금 5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운영해 왔으니까 그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고 있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용 핵 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저장할 건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을 만들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핀란드가 이제 준공 단계에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사회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당연하게도 지금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용 핵 연료 저장을 위해서 지금부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저희 현대건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준위 폐기물 국제과제로 국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로서요. 고준위 방패장 건설을 위한 준비를 저희가 직접 실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방사성 물질이 소멸될 때까지 얘가 절대로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국가 이제 실험 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연료에 대해서 임시 저장 시설도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캐니스터라고 하는 철과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에다가 네. 발전을 다 하고 남은 연료들을 네. 임시로 저장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저장 시설. 그게 우리나라에서 방사능 폐기장을 먼저 만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효율이 좋고, 결국에 효율성이 전기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전이 아닌 경우,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발전 단가라고 해서 네.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자력으로 발전을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값싼 전기료,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쵸. 컴플레인이 있었잖아요. 에어컨 좀 틀고 예, 하면. 실제로 어떤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전기료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주세요라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원자력이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혹시 차이인지가 있나요? 화력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이제 원료 값이 너무 이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정도.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같으면 뭐 킬로와트당 뭐 CO2 배출량을 보면 풍력이나 지금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 10에서 한 12g 정도 뭐 이렇게 보는데, 뭐 석탄은 당연히 뭐 150에서 200 넘게 되고 원자력도 한 10 정도.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 네네네. 그런데 또 이제 가장 큰 거는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저희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24시간 생산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여튼 전기를 이제 앞으로 뭐 무슨 데이터 센터도 네네. 그렇고 집안에 거의 모든 게 다 전기로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다시 원자력이 활발하게 네네. 논의되는 게 어떤 그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가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설계 가능해야 기준이에요. 되겠죠. 예. 지금 원자력이 글로벌하게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를 네. 탄소 중립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러우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석유나 가스로 의존을 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전쟁이나 외교 문제로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에너지 공급을 못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좀 불안감이 든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도 날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네네. 판단을 했고, 근데 이제 갑자기 탄소 중립에 대한 글로벌이라는 요구도 많아지는 반면에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던 AI 기술 경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 보급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니 모든 디바이스들이 전기로 가는 세상,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원자력 말고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뭐 저희 안에 지금 있는 이 모든 장치들도 다 전기로 돌아가고, 요즘은 집에서 곤로 뭐 안 쓰잖아요. 너무 옛날 분이시네. 골로라는. 골로가 뭔가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가긴 가는데 그 원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대건설이 얼마나 잘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원전 얼마나 잘 만듭니까,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전 세계 모든 원전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플레이어고요. 전 세계가 주목해요. 예. 자타가 공인하는 네. 원전 산업, 원전 건설 중에 최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것 같긴 한데, 현대건설은 다른 나라에 여러 뭐 SOC나 이런 거 많이 지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도 지을 예정이에요? 아니면 지은 게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수행한 게. 그 현대건설이에요? 네, 저입니다. 온타임 위드인 버짓이라고 얘기하는. 예. 최초 원전 수출. 최초. 지금 체코도 어찌 보면 현대건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희가 물꼬를 텄다고 보면 물꼬를 되겠죠. 텄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수출을 또 많이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올해 불가리아 원전을 갖다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71년도부터 고리 1호기를 시작을 해서 원자력을 저희 회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고리 1호기가 네, 현대건설에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50년간 원자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왔고 건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네. 한국 기술로 만든 원전이 지금까지 32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대건설이 무려 60%를 갖다가 주관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1971년 고리 원전,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었죠. 네. 거기를 시작해서 50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저희가 원전 사업을 갖다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예. 그런 플레이어는 글로벌하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동 중인 원전이 5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만 100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0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원전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근 30년 동안 원전 건설을 한 번도 못 해왔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스리마일 섬 아일랜드 이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 부분을 중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생태계가 붕괴되고 나니 에너지 수요를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시 원전을 2009년에 2기를 조지아주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2기를 갖다가 미국형 노형으로 원전을 졌는데 공기는 7년 이상 지연됐고 예산은 2배 이상 오버돼가지고 네. 결국은 엄청나게 고역을 치고는 나서 이제서야 막 작년에 준공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UA 원전에서 대형 원전 4기를 동시에 시공하면서 정해진 공기, 정해진 시간 내에 저희가 완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제 시간과 제 예산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현대건설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 현대건설이랑 그러고 보니까 또 연이 좀 있네요. 아버지가 옛날에 그 사우디, 쿠웨이트 이쪽을 많이 가셨습니다. 80년대 초 뭐 이럴 때. 그리고 이란에 잠깐 가셨다가 그때 혁명 그 호메이니 이란 혁명 나갔고 그래서 한번 이란에서 막 배 타고 이렇게 도망 나오시고 막 그랬던 얘기도 물론 어디까지가 이제 다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경제를 키워주셨고 현대건설 키워주신 분이시군요. 모래바람 맞으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는 이제 대신 현대건설 주가로 좀 말아먹었고요. 예전에 대북주 한번 들어갔다가 좀 안 좋았습니다. 저희는 대북주가 아니라 원전주라서요. 원전주죠 이제는. 네. 요즘에 주가도 되게 좋아요. 현대건설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 한 2배? 그래요? 2배 이상 뛰었죠. 2배 정도 올랐죠.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회사와 비교하더라도 원전 건설에 있어서는 탑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원전 이렇게 막 건설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건축물들 혹은 뭐 이렇게 토목공사 이런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 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일반적인 도로공사가 뭐 10분의 1mm 정도로 이렇게 허용치를 맞춘다, 뭐 10mm 허용치를 맞춘다 그럴 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mm를 허용치를 맞춘다. 특히 이제 원자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허용 공차라고 하는데 이런 요건들이 1000분의 1mm 그 정도로 정밀도를 가지고 설치하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건축물인데 1000분의 1mm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들어가는 기기들도 이제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기기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1000분의 1mm 오차까지 또 잘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솥인데 기기가 정확하게 그 연료가 자기 위치에 꽂혀야 되는데 그 위치가 뭐 1mm가 차이가 나면 내려가다가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핵사고가 바로 핵 이제 뭐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연료가 꽂힐 수 있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 복합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건설도 물론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한데 개보수 그다음에 저 원전 해체. 왜냐면 이제 지금 지은 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4-50년 된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통 한 50년이면 대충 끝나지 않아요, 그죠? 원전 해체 시장을 저희들이 왜 지금 보고 있느냐 하면 엄청나게 급성장할 시장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400에서 45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년 이상 넘은 노후 원전이 300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70% 가까운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해체를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저희들이 원전 개보 시장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더 주식 좀 들어가 되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들어갑니다. 뭐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데 해체 시장도 하여튼 현대건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같은 원전인데 예를 들어 30년 쓰고 해체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라 입장에서도 하나 짓기 워낙 힘든 거니까 30년 쓸 거 40년 쓰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땡큐지. 그럼 개보수도 좀 잘하시면 이것도 또 큰 시장일 것 같고. 노후 원전을 지금 현재로는
더 생명을 연장해서 개보소에서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 원전을 갖다가 멸실시키고 더 안전한 원전을 지을 것이냐, 그런 시장인데 그 부분 둘 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전부 다 고려해야 될 시장이니까 저희들도 네네네.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루마이너에서 성능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 실장님께서 좀 추가 설명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사 들어오기 전에 뭐 전기 발생기 교체 공사라고 해서 영광에서 영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한빛 발전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가 이제 계속 운전을 위해서 주요 기기들을 교체를 하고 발전소를 인허가를 승인을 받아서 더 계속 운전을 하는 그 프로젝트였거든요. 중고차 같으면 이제 엔진도 수리를 한 듯이 이제 네네. 원자력 발전소도 주요 핵심 기기들을 교체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러면 발전소를 계속 운전을 이제 뭐 그렇게 승인을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데 네. 그게 이제 영광 발전소에 저희가 이제 무사히 이제 프로젝트 수행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발전소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이제 벌써 저희 회사는 축적이 되어 있고 네네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의 폴텍스하고 엔티안 포인트 프로젝트에서도 원전 해체를 지금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원자력 발전 그만큼 정밀하게 그만큼 안전하게 만드는 게 현대건설이 지금 추구하시는 바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해오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뭐 진출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진출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우크라이나도 저희가 이제 우선 에네르고 아톰과 이제 저희 전후 SMR 300 배치를 하기 위한 MOU를 체결을 해놓은 상황이고 SMR은 지금 현재 네. 저 상용화 단계예요?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에 이제 저희 미국 팰리세이즈 원전에 지금 이제 SMR을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뭐 워낙 또 경제 채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SMR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상용화가 좀 안 됐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SMR이 사실은 이제 대형 원전을 갖다가 단순히 축소시켜 놓은 개념은 아니고요. 예. 훨씬 더 대형 원전보다 안전율을 갖다가 높여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대피 반경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안전 대피 그래서 반경.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만일 대비해서 30km 안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20km, 30km 안에는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시설들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을 갖다가 SMR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것이 지역 단위로 마을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원전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반경은 30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SMR 근처 300m까지는 좀 비워놓고 예. 그러니까 네. 30km를 비워놨던 거를 300m로 제한을 하게 되니까는 되게 안전율을 갖다 많이 따지는 그런 그 기능이겠죠. 그래서 네. SMR에 대한 여러 가지 노형별로 컨셉들은 이미 다 추출돼 있고 그리고 그 컨셉들을 갖다가 각각 이제 노형 회사들이 인허가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70년 동안 인류가 운영해놨던 원전의 시스템하고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검토하는 것이 원자력 규제 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숙제이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다소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좀 늦게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2030년 정도부터는 이제 상용화에 성공하는 SMR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5년 내지 10년 뒤에는 그 여러 지역에서의 상용에 대한 SMR 볼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SMR에서도 현대건설은 좀 앞서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예, 저희는 네. 미국의 원전 전문 기술 기업인 홀텍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MR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초 후기에 대해서 팰리세이드 원전에서 실증 최초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목표 기한을 저희들이 2030년으로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약간 좀 뭐 예민한 문제실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이랑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수출할 때도 좀 그냥 뉴스만 단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렇게 시비를 걸고 뭐 우리 막 계약 바로 전 단계까지 갔다가 또 뭐 빠그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으니까 미국 기술을 그렇게까지 안 쓰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지금 대형 원전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글로벌하게 공사가 됐고 지금 운영 중인 원전 400기가 넘는 원전의 기술을 웨스팅하우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존하는 유사한 노형의 원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갖다가 다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형 원전과 미국형 노형의 그 경쟁 관계에서 드러났던 잡음이었었던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MOU를 통해 가지고 그 지적 재산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해결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예.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 쪽의 미국
미국형 원전과 네. 한국형 원전 그리고 한전과 한손이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양쪽이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상호 발전을 시키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갈등들이 또 재발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 국가에서도 그렇게 국가 단위에서 협의를 맺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현대건설에서 그러면 왜 미국 기업하고 협력을 하고 있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 기업들이 SMR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유수한 기술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옛날처럼 너네 기술 갖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잘 한번 팔아먹어 볼게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동으로 저희의 인력과 자산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기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노형에 대해서 현대건설만의 또 우리나라 기업만의 그런 노형을 갖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순히 그 개발되어 있는 노형을 갖다가 저희가 건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KSMR 또는 현대 SMR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체적인 노형을 갖고 한국에서도 SMR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해외 SMR 수출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그런 축에서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SMR 시장이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뭐 예측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요거는 제가 네. 찾아와 본 걸 가지고 숫자를 좀 읽겠습니다. 아, 진짜요? 공부 네. 좀 해왔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는 조사해와야지. 아, 좋습니다. 그래서 SMR 관련해서는 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서 네. 2035년까지 6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640조. 네네. 전 세계적으로. 아,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1년 예산쯤 되네요, 그죠? 그렇죠.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리 SMR이라 그래도 보통 뭐 몇천억 원은 들겠죠? 아닌가? 그 정도? 몇천억 원 정도가 아니고 뭐 아무리 작은 SMR에도 조원 단위로 든다고 아, 보시면 그래요? 되겠죠. 네. SMR이 조그만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작은. 발전 규모는 얼마 돼요? 보통 이제 기존 원자로가 한 1기가, 1.2기가 정도면 SMR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한 300메가와트 정도. 300메가? 네. 꽤 되네요, 그죠? 아, 저는 훨씬 더 작은 줄 알았어요. 부지로 따지면 저희가 보통 이제 SMR이 한 축구장 4개 정도. 뭐 축구장 4개요? 네네. 근데 대형 원전의 크기에 비해서는 한 25분의 1 정도. 아, 대형 원전이 그렇게 커요?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SMR의 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량이 대형 원전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소형 SMR을 갖다가 몇 개를 병렬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SMR만 저희가 사용하고 끌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전체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원전의 규모의 경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커질 수 있어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운영회사는 좀 더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조짐도 있어 보입니다. 6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에 현대건설은 3분의 1 이상은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아, 그래요? 정프로님의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 테니까. 아니, 저는 이제 다 털었다고 했어요. 아, 이미 파셨어요? 이미 마이너스로 터셨어요? 이미 저 털었어요. 털어서 뭐 미련 없습니다만 좀 잘 하셔서 진짜 전 세계 최고의 SMR 선진국으로 가서 그죠? 전 세계 좀 수출도 많이 하시고 해야죠. 감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은 일단 안전해야 된다. 원전 관련해서는 그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안전해야 되는 거 그거는 현대건설이 진짜 잘하실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원전의 모습도 물론 기존의 원전 뭐 전 세계로 진출하는 그 원전도 있지만 또 SMR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원전들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그 다음 스텝도 역시 우리 기획실에서는 다 보고 계신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원전 가지고 경쟁하고 있지만 제일 싸게 제일 적게 공급할 수 있는 거는 한국형 원전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한 축으로 건설사가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중심에 현대건설이 있으니까 미래 원전 SMR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네네. 공급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인건비가 싸서야 아니면 뭐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고요. 실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다른 국가들은 오랫동안 원전을 잘 안 지어왔었기 때문에 우린 계속 지었고. 예, 저희들은 50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원전을 지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체득한 경험을 갖다가 저희들이 경쟁력을 녹아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딴 데는 막 15년, 20년씩 걸리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7년, 10년에 딱딱
공사 기간 맞춰놓고 실패 없이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예? 이제 보통 저희가 길을 갈 때도 그냥 내비게이션에 가르치는 대로 가는 사람, 지름길을 알고 여기서는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 회사, 그리고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무사히 적기에 딱 공사를 끝내는 그 프로젝트 관리 능력들을 보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 길을 많이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겠네요. 어쩌다 처음 간 사람들은 무조건 내비 따라 가야죠. 그리고 내비 따라 가다가 또 GPS 끊어져 갖고 막 뱅뱅 돌기도 하고. 하지만 현대건설은 그럴 일이 없다. 예. 좋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 특히나 경영진들이 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혹시 빼놓은 게 있으시다면 한 30초만 시간 드릴까요? 저는 오늘 이제 자꾸 정프로님께서 네. 좀 뭐 하러 나오셨어요 해가지고 구박을 해가지고 좀 풀어들었는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은 제 주 종목인 주택 쪽으로. 주택 쪽이니까 요거는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해서 약간 예고편.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심 많은 분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지금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원전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고,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건설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